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나이트 루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밥을 먹은 뒤 샤워를 합니다. 사실은 혼자서 살기 시작한 지 샤워 수압이 약해서 며칠 동안 불편했습니다. 그때는 아마존에서 저렴한 샤워 헤드를 샀는데 왠지 수압을 전에 쓰던 샤워 헤드랑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수압이 좋은 뜻으로 세졌어요. 전까지는 수압이 약해서 불쾌했는데 그 수압이 약하다는 문제가 알아차렸을 때는 해소돼 있었어요. 이제는 불쾌하지 않고 쾌적하게 샤워를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아파트에는 욕조도 있는데 조금만 촌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아직 쓰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무튼 원래 집에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음껏 쾌적하게 샤워를 할 수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지금 욕실에서 나왔네요. 항상 오후 7시가 되기 전에는 샤워를 해두고 싶은데 혼자서 살기 시작한 지 자취 등으로 바빠서 알아차렸을 때는 늦은 시간이 돼 있었을 때가 많아요. 점심을 위해서 도시락을 싸고 가야 하는데 대체 왜 전국의 모친들은 쌀이랑 채소랑 고기를 밸런스 좋게 담을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 메뉴를 만드는 것만으로 힘들어요. 그래도 편의점에서 삼각 주먹밥 같은 걸 사는 것보다는 자취를 하는 게 더 경제적이니까 요즘은 무리해서 쌀이랑 고기만 담는 도시락을 싸고 가요. 컵라면이나 삼각 주먹밥 같은 걸 사는 것보다는 지출을 억제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하긴 자기가 싼 도시락은 쌀이랑 고기라는 밸런스가 너무 나쁘다는 문제도 있는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데에서 사는 것보다는 확실히 절약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보기에는 나쁜 도시락을 싸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아무튼 자취에 대해 하루당 생각하는 횟수가 많아져서 요즘은 이제 자취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편의점이나 도시락 전용점이나 맥도날드 같은 데에서 밥을 사는 것도 좋고, 저도 자취 자체는 싫은 체인데 여러 개 요리에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머리카락을 말리고 있어요. 아까의 자취에 대한 이야기에 되돌아가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자취는 한 번에 여러 종류의 요리에 도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 종류의 요리를 몇 번이나 만들고 맛있게 만들 수가 있어야 다음의 요리에 도전하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드라이어의 이야기에 되돌아가면 저는 모리를 키우고 있어서 완전히 말리는데 시간이 걸려요. 이를 닦고 있어요. 저는 아침 밥을 먹은 뒤와 잠자기 전인 2번 이를 닦아요. 주변 사람들을 보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곧 이를 닦고 그 뒤에 아침 밥을 먹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침 밥을 먹기 전에 이를 닦는 습관이 저는 받아들이지 못해요. 입 안을 헹군 뒤에는 원래 집에서는 안 하던 이를 하얗게 하는 전용 치약을 합니다. 실제로 치과에 가서 본격적인 화이트닝을 받는 것보다는 효과가 몇 배나 없는 것 같은데 조금만의 효과를 기대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 이를 하얗게 하는 전용 치약이 아닌 처음에 한 보통 치약으로 한 양치질은 적어도 5분,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를 하얗게 하는 전용 치약은 약 3분 정도는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쓰고 있는 건 근처에 있는 드러그 스토어에서 팔린 가글 해서 입 안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 액체를 입에 넣어서 30초 정도 섞이도록 가글합니다. 액체를 흘리고 그 뒤에는 물로 입을 헹구면 안 됩니다. 약간 찝찝하긴 한데 이의 위생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어요. 샤워와 양치질을 끝냈어요. 잠자기 전이니까 한참 PC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샤워를 한 뒤 드라이어로 머리카락을 말린 후 느긋하게 PC나 핸드폰을 쓰는 시간이 제일 기분 좋아요. 자취를 시작한 지 전국의 모친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계속 안고 있어요. 끼니 3번 문을 매일 마련하는 게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세탁기를 돌리는 건 일주일에 2번쯤 하면 되는데 자취에 대해서는 쉴 새 없이 하는 게 부담스러워요. 심지어 저는 1인이니까 더 편한 편이고 만약에 식사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3명 있으면 지금의 3배쯤은 요리를 만들어야 하니까 부담도 그만큼 는다는 것이에요. 자취로 머릿속이 가득해서 유튜브 영상을 만들거나 한국어를 공부하는 시간이 없어요. 주방 도구를 갖춰서 이제는 전보다 자취하기 편해지긴 해요. 또 저는 기억력이 나쁘니까 요리를 만들 때마다 레시피를 봐야 하는 게 자취 시간을 늘리고 있는 원인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에 불편한 게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한 끼당 쌀이랑 된장국이랑 채소를 어떻게 밸런스 좋게 마련해야 할지 거기가 제일 어려워요. 심지어 점심밥을 마련할 때도 한 도시락에 대해 어떻게 쌀이랑 고기랑 채소를 균등하게 담을 수가 있을지 그게 어렵고 자기가 매일 그만큼 양의 요리를 해야 한다는 걸 생각하면 부담이 엄청나다고 느낍니다. 한번 만든 요리는 냉동실에 넣으면 2주일부터 한 달쯤은 정상하게 보존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냉장고 자체도 작고 대체 어떤 요리라면 냉동으로 효율 좋게 보존할 수 있을지 냉동 보존에 적합한 요리가 뭔지 고민하고 있어요. 어떤 반찬을 소분해서 반찬통에 넣고 냉동실에 보관하면 매일 도시락을 준비할 때마다 미리 준비한 반찬을 도시락통에 넣는 것만으로 충분하니까 더 편해질 텐데 정작 어떤 반찬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지 저도 몰라요. 사실은 요즘 문제가 생겼습니다. 냉장고 안 냉장실과 냉동실 둘 다 정상하게 작동하지 않았어요. 냉장실에 대해서는 음료 등이 모두 식지 않고 냉동실에 대해서는 얼음이 약간 녹고 수적이 생겼습니다. 냉장고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너무 많이 담아서 냉동 효과가 떨어졌을까 아니면 중고로 샀으니까 드디어 고장이 났을까 여러가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 문득 냉장고 문을 열고 나서 닫았을 때 저는 냉장고 부조의 원인을 알았어요. 무려 아래쪽인 냉동실 문을 조금만 센 힘으로 닫았을 때 반동으로 위쪽인 냉장실 문이 조금만 열어버렸고요. 그걸 깨달은 저는 밤에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 냉장고를 열고 음료 등을 만져봤는데 이전처럼 잘 식었어요. 이야기는 바뀌는데 이사를 하면 돈이 많이 나가요. 시골이라서 집세는 저렴한 편인데 무엇에 돈이 걸리는지는 말하면 가구들이에요. 생각보다 가구를 갖추는데 엄청난 돈이 걸렸어요. 저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집에서 필요한 가전을 가져왔는데 그래도 돈은 많이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2025년 7월 14일 일요일에 인생 처음으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자취 등을 하느라 바빠서 한국어를 공부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 학습에 대한 의욕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어느 일정한 수준을 밑돌 가능성은 낮습니다. 한글 검정은 한 번만 본 적이 있고 그땐 준 2급을 합격한 적이 있는데 이번은 한글 검정이 아니라 한국어 능력 시험이에요. 종류가 달라요. 한글 검정은 일본에서만 받아들이는 자격이고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한국 정부가 하는 시험이에요. 일반적으로는 한글 검정이 더 어려워요. 한국어 능력 시험은 전체적인 한국어 능력을 보는 건데 한글 검정은 더 자세한 곳까지 평가받는 시험이니까 이번 시험은 전에 본 시험보다 난도가 낮습니다. 애초 한국어 능력 시험은 합격, 불합격으로 나뉘는 게 아니라 시험을 본 뒤에 등급에 할당되니까 이번은 처음인데 위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5급을 따고 싶어요. 6급이 제일 어려운 급이에요. 또 이야기는 바뀌는데 전에도 말한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말하지 않겠지만 너무 쉽게 말하면
이것저것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혼자서 살기 시작했어요. 자유롭게 할 수 있긴 한데 만약에 정말로 돈 절약 없이 뭐든지 해도 된다고 하면 저는 자취를 하지 않고 매일 외식을 하거나 배달을 시켜요. 그러면 절약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요리를 싫어하면서 자취를 하고 있고요. 이제 자요. 매일 10시 20분까지는 자기로 하고 있어요. 잘 자지 못하는 날도 많은데 잠자기에 한국어 공부를 적어도 1시간 이상을 하면 왠지 아침까지 푹 쉴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